안녕하세요.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최욱진입니다. 자, 제가 한국 부사관 장교 학원에서 여러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짧은 OT 강의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거니까 조금만 주목해 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행정학이 굉장히 생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뭔지 이런 거 간단하게 선생님이 한번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이 도대체 이 행정학이라는 놈은 뭘 배우는 건가? 어떤 학문인가? 이런 거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 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출제 경향, 그쵸? 행정학이라는 과목에서 어디서 얼마만큼 우선순위에 따라서 출제가 되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거를 배우기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정부가 행정학에서는 일종의 주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주연을 역할을 하는 이 정부가 센터에 딱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부가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는 어떤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운영되려면 여러분 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부 안으로 뭔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자원으로서 뭔가 들어가 줘야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부라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돈입니다. 그쵸? 그냥 사람만 떡하니 조직에 들어간다고 운영이 되는 건 아니죠. 돈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사람과 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어내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책과 공공 서비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책이란 말 지금 일단 뭐 교과서적으로 학술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거 있죠? 국방 정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정부는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게 공공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공공 서비스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작은 규모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 규모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뭐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밤길을 걸어갈 때 가로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가로등의 불빛도 일종의 공공 서비스 공급이거든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보셨나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뭘 받죠? 면허증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면허증 발급도 일종의 공공 서비스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크게 봤을 때 정부가 사람과 돈을 활용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과 공공 서비스는 정부 혼자서 만들기에는 뭔가 좀 버거운 면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외부 환경적 요소가 큽니다. 이 환경이 어떻죠? 현대사의 환경이 막 급변하는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변적이고 복잡 다양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가 정책이나 공공 서비스를 혼자서 만들어내기는 대단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저는 조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연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장 속엔 누가 있어요? 어떤 기업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자영업자분들도 있을 거고 거대한 마켓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입법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라고 하죠. 흔히 하는 말로. 입법부에서 뭐 하죠, 여러분? 법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이러한 입법부도 하나의 조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지방 정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방 정부라는 말을 잘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지자체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하나가 또 빠졌는데 누가 있냐면 바로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곳이 바로 시민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정부는 지방정부, 국회,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들과 서로 협업을 해서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 환경이라는 게 가변적이고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리면 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와 정부, 시장과 정부, 정부와 시민사회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협동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행정인데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정책과 공공서비스가 있고요. 여러분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정책과 공공서비스는 어때요? 어떤 목적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정책을 그냥 만들지는 않잖아요. 이러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그냥 막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성을 띠기 마련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공익입니다. 예. 여러분, 공익이라는 말이 아마 조금 생소할 텐데 이런 표현과의 어떤 반대되는 표현이죠. 사익이요. 그죠? 사익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그냥 개인의 이익이겠죠. 그럼 공익이라 하면 어떤 사회 일반 사람들을 위한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이라는 거는 사회 일반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익인 건데 이러한 무릇 정책이라든지 공공 서비스는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지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잘 달성하면 다행인데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런 공익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감시해 봐야 되겠죠.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환류작용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이 환류에서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 어떤 정부가 똑바로 잘 하고 있는지, 즉,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죠? 그거를 한번 통제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를 개혁하는 이러한 과정을 바로 행정 환류, 행정, 환류, 그냥 환류 이렇게도 부르고요. 아무튼 하는데 이러한 환류 작용을 거쳐가지고 다시 그걸 반영해서 사람과 돈을 정부에 투입하고 다시 정부가 이러한 조연들과 협업해서 정책과 공공 서비스를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활동, 이것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문자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누가? 정부가. 키워드만 적겠습니다. 잘 보세요.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목적성이 분명하죠. 공익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과, 아까 조연이라고 했었죠.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서, 그쵸? 협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교과서에서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상호작용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협업하여 행하는 정책 및 관리 활동. 이것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선생님, 이 정책은 아까 대충 뭔지 알겠는데 이 관리 활동은 뭔가요? 이럴 수가 있는데 이 관리라는 게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저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일단 사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 다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사람 관리, 그렇죠? 돈 관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정부는 하나의 조직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관리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러한 관리 활동들을 병행한다라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어떤 그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활동도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정의를 조금, 선생님 너무 길어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만약에 이런다라면 국가 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국정 관리다. 관리라는 표현을 조금 유연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국정 운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행정이 지금 무엇인지는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이 행정의 정의로부터 행정학이 어떤 건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어떤 학문인 거잖아요. 하나의 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것은 국가 관리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그죠?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나 이론이라고 해요, 표현을. 이러한 것을 모아놓은 그러한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행정학이 굉장히 범위가 크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쵸? 왜 그래요? 국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게 바로 행정학이기 때문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열심히 도와줄 거기 때문에 전혀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출제 경향을 한번 볼게요. 자,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 지금 선생님이 이 그림 안에 다 있거든요.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선생님이 정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은 사람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사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돈 관리도 하거든요. 그쵸? 아까 우리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돈 관리. 이거를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재무행정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자, 사람과 돈이 정부라는 조직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정부가 이제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조직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관리를 배우는 조직론을 배우고요. 자, 이러한 조직 관리를 잘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어. 그게 아까 뭐였습니까? 정책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정책학 하나 크게 떼가지고 정책학이라는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랬으면 공익을 잘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거 아까 뭐라 그랬죠? 환류. 그쵸? 이러한 환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행정 환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지방정부도 그래도 하나의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 떼가지고 또 따로 배웁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론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자, 지금 노란색 글씨가 모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죠? 그쵸? 이러한 6가지를 자,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출제 경향인데. 출제 경향인데 지금 노란색으로 쓴 저 6가지. 이러한 것을 강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행정학에서 각각의 어떤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나머지 이 강론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학 총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학에서는 선생님 뭔지 모르겠지만 총 이렇게 대략 7가지 어떤 과목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적지 않은 분량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출제 경향을 잘 따져서 우리가 한번 본다라면 그렇게 또 방대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러분들 국무원 시험에서는 이 총론 시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총론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선생님 총론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런다라면은 총론이라는 부분이 그래요. 이 행정학에 대한 거시적인 틀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총론에 대한 이해를 선행해야지 이 강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항상 이 총론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 총론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 강론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우선순위 2순위가 또 있잖아요. 그쵸? 2순위가 뭐냐면 결국 어떤 정부가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이 뭐였죠? 정책이었죠? 이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 이 정책학 자체가 2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거 있었죠? 사람 관리, 돈 관리, 조직 관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람 관리, 돈 관리, 조직 관리. 요 나머지는 3개는 다 똑같이 3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빈도수로 시험에서 나오니까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총론이라든지 정책학에 비해서는 한 단계 밀리는 3순위 정도에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 환류 부분하고 저기에 있는 지방자치론이죠. 여러분들 다행스럽게도 저 지방자치론과 이 행정환류는요, 여러분 국무원 시험에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하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죠? 총론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강론을 배우는데 정책학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인사행정, 재무행정, 조직론 요렇게를 먼저 배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지방자치론과 환류를 나머지 시간을 할애하여 같이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행정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이런 거 선생님이랑 쭉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학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 국가 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어떤 이론, 지식을 모아놓은 것이 행정학이구나. 그래서 그 행정학에서 배우는 구체적인 과목들이 인사행정, 재무행정, 조직론, 정책학, 지방자치론, 행정환류, 총론 등이 있구나. 이렇게 봤고요. 이로부터 출제 경향, 즉 우선순위를 한번 쭉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적지 않은 분량이면서도 여러분들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행정학이거든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열심히 하시면 행정학 반드시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개강 때 또 만나 뵙기로 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